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의 둥지를 틀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막대한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 삼아서 우리 지역 전주를 금융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지요. 기금본부 이전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이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 그리고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한 금융도시 육성이 핵심 낱말인데, 이 금융도시란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좀 밀집해 있고 또 금융 비즈니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모습 정도 연상이 되는데, 우리 정의준 교수님께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금융도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제 금융도시 혹은 금융중심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다 중요한 개념은 금융이라는 개념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진 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필요하고 금융기관, 금융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오면서 이제 금융도시를 얘기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말하자면 거대한 자금을 가진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도시에 대한 화두가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금융도시 자체는 보면은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조직과 인력과 그런 것들이 직접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도시 혹은 금융중심지라는 말을 했을 때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융중심지법상에 이제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개념과 이제 어떤 법률적인 개념이 이제 혼용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중심지 조성은 이제 조금 또 다른 갈래의 얘기인데요. 나중에 또 좀 짚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서고 또 금융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또 금융 산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좀 먹거리가 육성되는 그런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김성주 이사장님, 기금운용본부 이전한 지 2년 됐는데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도시로 가는 그 육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의 성적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에 오게 된 게 2015년. 4년 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온 건 이제 2년째. 제가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오는 건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대선 공약을 내고 2013년에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만 해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기금본부 이전한 후에 공단 이사장 와서 보니 이전만 했지 사실은 아무 어떤 이전에 따른 효과가 전혀 진행되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에 전북으로 기금본부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요. 서울과 부산, 전주로 있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 전주는 연기금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금본부가 오기는 왔는데 이걸 통해서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수많은 금융 기업들이 전주로 와야 되는데 거래만 했지 원격으로 왔다 갔다만 했지 실제로는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국내 금융사들하고 접촉을 좀 했는데 예. 다들 난색은 표명해요. 왜냐하면 예.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무소 예. 된다는 것은 예. 또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꿔서 외국계 금융사를 오히려 제한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작년 11월 달에 SSBT, 예.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뉴욕의 멜론 운영 회장하고 직접 전주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협약하고 3월이면 이제 2개 사무소가 전주에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속도가 좀 느렸지만 이제 2개의 초대형 은행이 전주 사무소가 설치가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열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데 조금 전에 2개 은행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기로 하죠. 예,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재지가 뉴욕에 있는 멜론 은행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SSBT. 이게 역사가 200년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그런 금융기관들입니다. 직원 수가 각각 5만 명, 3만 명이니까요. 또 수탁 규모는 34조, 33조.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경이 넘는 아주 엄청난 그런 수탁 규모를 자랑하는 굴지의 세계적인 두 은행이라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낸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글쎄요 이제 뜻깊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광수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은행들의 전주 사무소 개설 일단 뭐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너무 당연할 테이고 의미 깊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당연하게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제 금융 중심지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우리 전라북도에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예, 이제 그 논의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예.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저런 굴지의 세계적인 은행들이 입주 예정으로 있다. 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곧 전주에 둥지를 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하게 우리 이제 전라북도가 아까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급자이고 예.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투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게 이제 부산이 금융도시로서 그 위상이 세계적인 위상이 추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어떤 금융기관들의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또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 세계적인 금융기관 평가에서 이번에 뭐 46인가 이렇게 거의 뭐 그렇죠. 바닥으로 추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는 세계적인 굴지의 어떤 금융기관의 유치 문제 또는 투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저런 굴지의 어떤 은행들이 지역에 둥지를 트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곧 있게 될 금융 중심지 조성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금융 중심지로 지정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것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고 또 다른 그 긍정적인 뭐 다른 효과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두 은행의 전주 사무소? 사실은 이제 SSBT나 멜론은행이 전주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수탁원을 선정하는 제안서를 낼 때에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중심으로 거래 금융기관들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전주 사무소 설치를 사실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두 은행뿐만 아니라 이 제안하고 있는 세계 굴지 은행들의 반응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의미가 없다. 예. 우리는 이건 확고한 전제 조건이다. 예.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데를 찾겠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더니 그쪽 회사들이 우리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비즈니스 원리가 작동한 겁니다. 다른 유인을 우리한테 제시한 게 없습니다. 예. 우리 돈을 맡아서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 가까이 있어야지 서비스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된 건데 그동안에 많은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일부 경제지에서 왜 기금본부가 전주에 가 있느냐. 다시 서울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와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SSBT가 사무소 개설하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서울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전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매경 같은 신문에서는 SSBT나 멜론은행을 전주 사무소 개설한 것을 굉장히 놀라운 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2, 3년 사이에 서울에서도 외국 금융기관이 5군데가 빠져나갔거든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그것도 전주에 불모지에 2개의 외국 기관이 들어왔다는 거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런 외국사의 전주 사무소 개설이 다른 국내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전주 사무소 설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161개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로 보자 그러면요.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기관도 있고요. 밖에 이제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가 한 50개 정도 되고 은행이 한 50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개의 기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기관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익성이 맞으면은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서울 중심의 시각을 가진 뭐 전문가들이나 또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걸 바라봤었는데 이런 사무소 이전 개설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는 불가역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됐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은행의 사무소가 나중에 얼마나 규모로 되고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나요 아직은? 현재는 SSBT가 한 10여 명, 그다음에 멜론은행이 뭐 한 5명 안팎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자산 규모가 650조인데 몇 년 내에 1000조로 늘어납니다. 현재 해외 투자 비중이 한 30% 안팎인데 이게 40%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산 규모가 커지고 해외하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두 기관이 저희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액수도 늘어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도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두 기관이 약간 선도 역할을 좀 했다고 보고 또 저희와 거래하는 유사한 외국계 금융기관들 중에 또 전주에 사무소를 낼 만한 데가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보고 있고요. 더욱더 많은 거는 저희가 연기금 중심의 집적을 하겠다고 목표를 한 거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많은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중심으로 집적하며 서로 많은 정보 교류와 좋은 투자 기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집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좀 저희 자산 운용사들하고 저희 활발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욕심을 좀 더 내자면 조금 전 정의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계 금융사가 지금 160곳 돼 있는 거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가 한 340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벌써부터 뭐 전주로 좀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서 지금쯤은 사무실도 물색하고 뭐 이랬으면 더 좋겠다라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좀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서운한 거나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예, 뭐 아까 연금공단이 내려온 지 4년, 또 기금운용본부가 내려온 지 2년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 세계 굴지의 1, 2위 수탁은행들이 이제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국내 여러 뭐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또 함께 전주 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폭발적으로 금융기관의 집적들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또 금융기관들의 집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지역 내에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전라북도나 우리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도와 잘 협의해서, 그래서 부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정주 여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신속하게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려오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사실은 SSBT나 멜론은행과 전주사무소 설치에 서로 합의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본인들은 독립적인 1급 빌딩, 보안이 잘 갖춰져 있고 인프라 잘 된 빌딩을 요구했는데 전부 혁신도시 내에 그런 사무실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임시로 저희가 도청 근처에 사무실을 알선해 줘서 들어가겠는데, 오라고 막 우리는 얘기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커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4년 됐고 2년 됐는데 왜 속도가 느리냐라고 얘기하지만, 부산은 한국 거래소가 둥지를 틀고 금융 중심지 지정받는데 10년이 됐지만 금융 공공기관 5개, 30개사, 3,800명이 대형 빌딩 안에 같이 모여서 근무하는 것 외에 민간 금융 생태계 조성이 제로입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는 아무런 빌딩도 올린 것도 없지만 세계 굴지의 유수 은행이 2개 전주 사무소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씨앗을 뿌렸고 싹을 틔웠으니 이게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동안에 뭐 했냐라고 하면 지금 부산은 오히려 전주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10년이 됐는데 한 게 없어요. 근데 또 이제 기관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학습하지는 말자. 우리는 철저하게 금융기업들이 여기 모여서 비즈니스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국가 전체 금융산의 발전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건물 같은 인프라입니까? 그거 굉장히 긴급하다고 봅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 조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충분 조건이 뭐냐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본시장의 기관들 또 인력들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결국은 수익성인 겁니다. 수익성. 그러니까는 이 기관들이 여기에 와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 지역에 와가지고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브레이크 이븐이 더 넘는다 그러면은 뭐 오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올 것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비용 혹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 감안하면 사실은
국민연금 혹은 기금운용본부의 어떤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운용사가 됐던 뭐 그밖에 수탁기관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상의 문제, 보상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사실은 아까 그 두 개의 외국 기관들 멜론하고 그다음에 SBT가 왔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봤을 때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어떤 보상이 일어날 수 있게 올만한 유인이 될 수 있게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금 운영의 방향이 그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관련해서 그 보여드릴 좀 통계 지표가 하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좀 입주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성적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잠깐 좀 같이 볼까요? 예,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수를 나타낸 건데 보면 부산, 광주, 전남, 대구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사실 좀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나주에 있는 한전의 경우에는 2천억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190개라는 그런 이전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저렇게 전라북도가 초라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책임은 아닙니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맏형격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또 다른 기관들도 역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줘야 이제 하는 기업들이 이전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전하게 되면 뭔가 우리들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면 이득을 주겠다라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좀 올 것 같은데요. 나주 혁신도시 사례를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전이 나주로 가면서 한전과 같이 거래했던 협력업체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래하려면 나주에다가 사무소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함께한 100여 개 기업이 왔고요. 현재는 한 200개, 300개고 앞으로 500개까지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공기업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기금본부가 거래하고 있는 그 민간의 금융기업들한테 여기 오면 무슨 혜택을 주거나 어떤 조건을 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국내에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운용사와 이 증권사한테 전주 사무소 설치할 것을 제안을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 반응이 우리가 전주 사무소 설치하면 무엇을 주겠습니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익을 제시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도움을 드릴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전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뭔가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 이득은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또 세제 간의 혜택을 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금융중심지 지정이 좋은 조건이 될 거고요. 또 전라북도가 2015년에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금융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는 걸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업들이 국민연금과 거래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거래하는 데에서 어느 특정한 기업에게 특혜나 혜택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면 우리가 그 기업들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게 되면 수탁을 좀 더 주는데 뭐 유리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모양이죠? 현재 전북은행이 이제 전북이 소재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금본부가 오고 난 다음에 수탁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전북의 금융기관들이
불과 수천억 수준에서 지금은 1조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예. 농협본부도 그에 관련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줄 테니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그러면 기회가 열릴 거라 그렇게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금융도시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뭐 이런 비즈니스가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인력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마이스 산업이 또 많이 발달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좀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역시 기대치에 미치고 있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전주로 이전한 후에 그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건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김광수 의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제시를 하셨던 문제인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열렸는데 서울에서 모두 열렸고 또 기금운용역들 채용 면접하는데 그것도 모두 서울에서 열렸고 이사회도 서울에서 거의 열렸고 전주에서는 5번밖에 열리지 않다. 이런 지적 내용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광수 의원님? 예. 저건 이전 효과를 상당히 좀 반감시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직을 뽑는 면접은 서울에 있는 그 강남 사옥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강남에 사는 게 스펙이냐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예. 당연하게 본부가 있으니까 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각 지사로 또 배치하고 이러는 거지 지사에서 인력 채용해서 본부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연하게 본부가 있는 전북에서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관습적으로 그냥 서울에서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편의나 뭐 지역에 와서 회의하는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서울 가서 회의하는 것처럼 기존에 서울에서 관성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모든 사고하고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전주 가서 내가 회의를 해. 이게 지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서 안착하고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회의라든지 뭐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채용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지적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소위 그 장애인 심사센터하고 국제협력센터가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예. 연금공단이 완전히 전주에 내려오려고 하면 지금 장애인 심사센터가 아마 인력이 한 19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역에 뭐 의료와 관련된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 인력이 인력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 심사센터 같은 경우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국제협력센터나 이런 곳은 또 그 특수성이 있어서 인원이 너무 많지 않고 뭐 서울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올 것은 좀 내려와서 다 총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좀 둥지를 트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주 지사님은 국감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아서 혹시 좀 기분이 좀 유쾌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작년 국감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공단 이전 4년, 기금본부 이전 2년, 제가 취임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사회는 전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 이전에 통계가 많이 잡혔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울서 많이 했던 거는 그 위원들이 전부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서 만나는 게 편하죠. 예. 비용도 적게 들고. 저희가 전주에서 회의를 하려면 교통비에 회의 수당을 수십만 원 더 지불해야 됩니다. 예. 서울서 하는 게 그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단 입장에서 편리했기 때문에 한 건데 저희가 본사가 여기에 있는데 다 서울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전주 회의 개최를 원칙을 해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적하신 뭐 장애심사센터나 국제협력센터도 올해
전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 예. 또 언급은 안 했지만 콜센터도 전국에 5개 권역에,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예. 전주에 콜센터 본부를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제가 온 지 1년 됐는데 예. 이제 와서 지난 5년 것까지도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저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불가항력인 있겠군요. 거고요. 예. 아무튼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요. 예. 또 아까 이제 마이스 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회의는 저희 본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저희들이 각종 국제금융 컨퍼런스, 국제연금 토론회도 다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전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열려고 하는 그동안의 관성이라든지 관행이 있었고 예. 또 전주에서 회의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꺼려하는 측면 이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상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타파해 나가는 예.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군요. 그 위원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대개 이제 서울의 회의는 아침 7시 반에 열립니다.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회의 끝나고 9시면 출근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전주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점심 먹고 올라가면 하루 종일 시간을 쓰거든요. 예, 예. 그 기회 비용을 우리가 보상해야 되고 그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회의를 왜 굳이 전주에서 하냐라고 하는 그 불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원칙으로서 앞으로 자꾸 이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지금 좀 얘기가 나오는 거니? 애초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면 한 달에 한 3,000명 정도의 왕래 인원이 생기고 연간으로 보면 36,000명 정도 방문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전주에서 개최가 돼야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초점 화제를 좀 돌려서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라는 게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법을 뒤져봤더니 제가 설명하는 게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 교수님께서 교정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 뭐가 달라지느냐 봤더니 금융기관을 유치하거나 집적을 하기 위한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또 뭐 그 금융 관련 정보통신 체계를 마련하는 지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더군요. 법에 보니까. 지원하도록 돼 예. 있는 근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전주나 전북의 경우를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산이 이미 예.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부산의 경험을 갖다가 보면은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지원을 갖다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전문 인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역 대학에 예. 뭐 금융 따로 이제 파생 따로 그다음에 해양군 따로 그래가지고 부산대학과 이제 그 해양대학에 또 이거 하기도 하고 예. 그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예. 부분을 갖다가 예.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쪽에서 예. 어떤 식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갖다가 확인할 예상할 수가 수 있습니다. 있군요. 예상할 예,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으면 뭐 금융기관의 유치라든지 뭐 인력 양성 등등에 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에 이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전주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얘기는 이르면 3월 달에 회의를 한번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뭐 좀 들리시는 소식이 있습니까? 안테나가 어떤 분이 높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국회에 계신 분이들. 예. 최근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북 방문해서 정확히 멘트가 이렇더라고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에 추진위를 열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연구원에게 전북의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하고 부산의 문현지구하고 10년 정도 그동안의 금융 중심지로서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전북의 혁신도시의 제3의 금융도시 중심지를 만드는 것들이 타당한가, 이게 이제 저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좀 뭐 그냥 원론적인 답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용역 보고서가 작년 12월 말까지 완료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좀 무기한 연기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하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왜 연기가 됐는지 전북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라라고 강하게 좀 항의를 했었고,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구 위원장 쪽에서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서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 작업의 수정 보완을 위해서 1월 말까지 한 달간 연기했다,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는 3월 중에 열릴 금융 중심지 추진위에 지금 뭐 다 내용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데 지금 완전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아마 뭐 정부가 빠른 어떤 분이 그 내용을 조금 뭐 가지고 있어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비공개로 돼 있기. 왜냐하면 이제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정치적으로. 뭐 부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는데, 전북의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면 부산의 몫을 전북에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소지역주의적인 생각들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부산의 어떤 상공회의소나 부산의 정치권에서 반대가 많이 심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된다, 안 된다, 뭐 더 유예가 된다, 뭐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 3년마다 이것이 다 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용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한테 별도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용역이 지금 보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회 보고가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된 상태여서 그 보고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를 갖다가 미리 노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일단 보고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단을 갖다가 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가 사실상 알아서 좀 무게추를 좀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이 추진위원들은 이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 측 위원이 한 6명, 관련 기관 6명, 민관위원 10명인데, 그 민관위원, 그러니까 정부 그쪽 위원 중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중시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성을 봤을 때 어떤 연상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우리가 2012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기금본부 이전을 포함시켰을 때 그때 생각의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죠.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나 국내 전문가들 평가는 금융중심지 지정은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과 목표와 미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실패했는데 또 다른 제3의 중심지를 지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용역 자체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 전라북도 공약으로 첫 번째가 농생명 수도, 두 번째가 금융도시 조성입니다. 그 공약을 대통령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과연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올해 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충분 조건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정 받지 않고도 두 개의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를 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으면 우리 그 노력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주지만 거기에 모든 걸 매달려서 이게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실패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특히 전라북도가 이거 신청의 주체입니다. 전라북도가 온갖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물려 또 그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또 관련된 거래 기업들을 여기 모으기 위한 노력에서 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다 모여져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금융 중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금융 중심지를 지정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하고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앞으로 뭐 2022년에 1,000조가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공급자이면서 투자자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고 아까 뭐 멜론은행이나 SS 스트리트은행 뭐 와 있지 않습니까? 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많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 객관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 논리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지금 집권 여당의 첫 그 예산정책협의회를 PK에서 했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PK에서 요구하는 게 뭐 그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서 5,500억 달러, 그다음 남부 내륙 철도에 1조 800억 달러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 대표가 정확히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정하게 정치적인 계산 속으로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 경남에서 35%, 한국당 지지율이 33%입니다. 전라북도는 사실 뭐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70% 가까이, 민주당 지지율이 60% 가까이 돼서 이게 지금 어떤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표밭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 의원 10명이고 부산 경남 의원들 39명입니다. 그럼 총선을 앞두고 보면 전략적인 거기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표밭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에 10명밖에 안 되지만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도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로 좀 목소리를 안 내오셨던 편이에요, 솔직하게. 아마 그 바닥에는 과연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도 한편으로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정 받아봤자 이게 뭐 잘못하면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어떤 특정 정치인의 치적이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또 있어 보여요. 그래서 모이지 않은데 부산은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뭐 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 유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뭐 김정은 의원 자유한국당이나 전재수 의원 민주당이나 김혜영 민주당 의원이나 뭐 같이 아주 똘똘 뭉쳐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지역의 정치권들이 당락을 떠나서 좀 힘을 모아야 될 측면도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 중심지 지정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집적할 수 있는 혜택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두 가지만 짧게 좀 짚겠습니다.
교육기관 설립 문제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인데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하려다가 이게 결국은 전문대학원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인력 양성 기관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뭐 그 법 내에서 계속 뭐 상임위에서 법안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뭐 김성주 이사장님이나 뭐 도하고 좀 상의해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쨌든 금융 중심지 조성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 기관을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금융 그러니까 연기금 전문 대학원에서 좀 법안은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후퇴를 해서 우리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민의 감정이 조금 안 좋은 것은 한전의 경우에 한전공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불공평한 대접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나주의 한전공대가 추진해가는 과정과 전북의 연기금 전문대학원 그 과정이 좀 다릅니다. 나주의 한전공대는 한전공대 설립을 한 번도 법에 의해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고 부지까지도 물색을 했지만 법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하는 건 반드시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 이제 대학도 어려운데 문 닫게 생겼는데 또 다른 걸 왜 설립해야 되냐? 그것도 왜 공공기관이 하냐? 대학이 맡겨서 해야지. 이런 정부 간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학원이냐 아니냐 그걸 공단 산하에 설치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당장 인력 양성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법안의 수정안을 우리 김광수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 전문대학은 포기한 거냐? 예정대로 갑니다. 그러나 연기금 전문대학 설립하려면 지금부터 법안 통과시켜도 3, 4년 후에 되는데 우리는 당장 인력 양성이 시급하니 당장 올해부터 저희가 하반기부터 몇 명 모아서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용하면서 차츰 확대해 가면서 예정대로 대학원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주 한전공대와 전주 연기금 대학원이 추진하는 방식이 달랐을 따름이지 결과는 마찬가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이제 마무리 말씀 정도 할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 말씀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122개 기관 더 내려버린다고 하는데 이곳에 금융도시 육성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주로 더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쪽 지역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에 관한 생각 또 전략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저도 오게 되는 혁신도시 2에 대해서 이제 오게 될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금융도시 혹은 금융중심지를 지향하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새로 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하는 어떤 그 금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실은 그 자체 인력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외부의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은행들은 자족적으로 모든 것이 업무가 완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는 것 자체는 클 수 있지만 그 기관 자체는 클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금융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은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KIC입니다. 그 국부펀드인데요. 이제 거의 그 기금운용본부와 역할이 비슷하고 또 해외 대체 투자나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그 기금 인력들이 빠져나갈 때 가장 선호되는 기관이 바로 KIC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 같이 있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연기금 중심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주요 타켓을 말씀해 주신 것 같군요. 시간이 빠듯한데 좀 30초씩만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김성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저는 한 10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금융 중심지 지정 받고 났는데 10년 지났지만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저는 그런 부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산과 경쟁하지 않는다.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목표가 있다. 전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된 기금 운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희준 교수님 잘 착안하셨듯이 가장 유사성 있는 기관이 KIC 한국투자공사입니다. 국민 전액을 해외에 투자하는데 저희 국민연금이 가서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방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김강수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국투자공사나 뭐 각종 연금 관련 기관들을 좀 집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새만금 이후에 뭐 새만금도 진행되지만 전북의 어떤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금융산업이 우리 혁신도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정치적인 역할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금융도시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금융산업을 일으키는 것 주로 농업에 의존해왔고 공업도 발달하지 않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낯설게 들리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텐데 김성주 이사장이 10년 바라본다고 말씀하셨듯이 단기간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길게 보고 정말로 금융도시로 크게 육성하는 그런 작업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